안녕하십니까. 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천안여자고등학교의 내신, 국어 내신. 자, 1학년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여자고등학교는 비상교과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고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문학이 아주 어려워요. 문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약간 그 보기를 보고서도 이게 답이 왜 없지? 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외부 지시문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막 그 내신 기간 되면 여학생들 이게 머리 이렇게 삥 꼽고 막 너무 잠 못 자갖고 막 뭔가 되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외부 지시문을 활용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 표면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수능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천안여고는 문법 문제나 이게 중세국어 쪽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학생들은 어휘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휘 문제를 꽤나 어렵게 내십니다. 그리고 서답형이 가끔, 이건 가끔이에요. 뭘 쓰라는 건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그걸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이 65점인데 문항수가 21문제. 그래서 배점이 3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배점이 좀 낮으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긴 해요. 왜냐면 문제가 되게 많아서 약간 좀 다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풀기가 어려워서 조금은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가 등급을 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잘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급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문제가 다만 3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관식이 35점인데 20점에서 3점 2문제, 4점짜리 3문제, 6점짜리 3문제입니다. 자, 주관식 문제도 상당히 많죠. 배점이 작은 대신에 문제가 좀 많아요. 8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안여고는 문제가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제시문들을 거의 읽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해갖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자, 중세국어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기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학습하기 위한 표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의문 문법 측면에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 이르고자 뜻을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중세국어로 쓰면요. 니르고저. 자, 그래서 니르고저라고 써 있고요. 뜻을은요. 뜨들이라고 써있고요. 중국과 달라는 둥퀵에 달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디귿의 경우 문법적 의미와 문법 용어를 반드시 서술할 것. 자, 그런데 이것은 뭐죠? 자, 현대국어 차이점 다 설명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 다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두음 법칙을 중세국어 때는 쓰지 않았다. 이거 첫 번째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쓰면 좋은데 이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뜻을은 자, 요즘엔 뜻을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각자병서라고 얘를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합용병서를 초성에 사용하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의 사용. 그 다음에 이 받침에 디귿, 저게 시옷이잖아요. 그렇죠? 시옷인데 예전 그 중세국어는 시옷과 디귿이 받침해 왔을 때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릅니다. 자, 그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딩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국이라고 이제 한자로도 써있거든요. 이걸 동국정원식 표기라고 합니다. 동국정원식 표기의 사용. 그 다음에 여기는 과잖아. 근데 여기는 애라고 써있죠. 비교 부사격 조사가 애였다.
그리고 여기는 달라라고 써 있는데 달아라고 하는 거 이건 리을 이응형 활용하였다. 자, 이것까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다섯을 하셔야 점수를 깎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까 뭘 쓰라는 거지? 이게 있다 했잖아요.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시면 돼요. 아는 거 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자, 이거는, 자, 한번 보시면, 밑줄친 B를 보고 나눈 대화이다. 자, 이들인 대화를 나누고 고른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 대화에 지금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은 안 갖고 왔습니다. 소설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하나요? 자, 그러게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하는 사물이 나타나는 시조를 각자 찾아와 보는 건 어때? 이런 걸 하나요? 자, 그런데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하는 사물,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이용된 작품, 문학 작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히 시조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당에 빗 뿌리고 양류에 안개 낀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메었는고. 빈 배를 보고 느낌이 굉장히 약간 좀 외로워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소재가 빈 배입니다. 그리고 석양에 짝이른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해서 이 갈매기도 사실은 감정이입의 소재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소재는 자 이게 뭐 학생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 안에 감정이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언급해 주시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건 객관식이죠. 응? 객관적 상관물이 있는데 끝! 하고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다른 작품을 연계해서 나올 때도 이렇게 보기에 시조를 이렇게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천안여고는 여자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 내신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이제 약간 좀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대비를 좀 폭넓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작품을 되게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서를 후벼 파야 되고요. 어떤 학교는 좀 폭넓게 봐야 돼.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폭넓게 수능 형태의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